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 지수가 좀 하락을 했죠, 그죠? 어젯밤에 좀 미리 지수가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좀 하락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좀 빠졌죠, 그죠? 뭐 이런 건 좀 틀려도 좋아요, 그죠? 지수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죠? 그런 얘기는 좀 틀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요, 그죠? 이제 어제 좀 이제 미리 얘기해드린 대로 지수가 약간 좀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어제 미리 얘기해드린 게 좀 있긴 한데 오늘 한 번 더 추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이제 이거예요. 안보 관련주. 그래서 보통 이제 안보 관련주라고 하면 뭐 무기, 방산, 전쟁 요것만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좀 이제 좀 옛날이랑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보 관련주가 이제 국방과 관련된 거 말고, 그죠? 그것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제 식량 있죠? 식량하고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식량 안보, 뭐 에너지 안보 이런 얘기가 이제 자주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주제로 한번 좀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아무튼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이제 시황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자 보시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오늘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가 0.9%좀 빠졌고요. 코스닥은 이제 1.6% 빠졌는데 여기 이제 미리미리 선을 다 거놨는데요. 자, 코스피도 하나 거놓죠. 그 6월달에 진짜 폭락이 되게 심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폭락을 시작할 때 캔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예요. 시퍼렇게 생긴 거 있죠, 그죠? 꼭 우리 이빨 아프게 저기 몸을 아프게 하는 충치, 그죠? 꼭 그런 거 같이 생겼어요, 그죠? 시퍼렇게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날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3.5% 급락을 했고요. 이게 그 월요일 날이에요. 6월 13일 월요일 날 바로 다이빙을 했는데 아침에 그냥 시원하게 개파락해서 그냥 바로 이제 음봉을 꽂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종목들이 확 무너진 거예요. 6월 달에. 근데 이제 요게 그 음봉이 떨어질 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코스피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깨면서 떨어진 게 요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6월달 급락을 시작하게 만든 첫 하락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부터 반대 매매 무지하게 나오면서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을 쭉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6월 달부터 7월 한 초순까지 쭉 뺐다가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됐죠, 그죠?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이제 회복이 이제 쭉 됐는데 어디까지 회복이 됐냐면 요 음봉의 하단까지, 여기까지 딱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오고 있었어요. 차트 그림이 딱 직관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올라오다가 여기서 버벅거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를 특히 지난주에 많이 했었죠. 맞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 얘기를 갑자기 막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그때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삼성전자를 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꼭 했습니다. 전 무료 추천 안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거기서 치고 나가면 지수가 좀 더 이제 좋아질 것이고, 그죠? 만약에 못 치고 나가면 지수도 약간 애매할 거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를 못 이제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못 치고 나가고 오늘이 수요일이죠.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오늘 이틀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바로 보죠.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여기에서 그냥 21선을 만났잖아요, 그죠? 7월 중순에 급등한 이후에 횡보하다가 21선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모든 개미들의 소망대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으면, 이렇게 상승이 쭉 나왔으면은 코스피 지수가 탁 치고 올랐겠죠, 그죠? 근데 이게 못 치고 나오고 어제 21선 깬 다음에 오늘도 추가락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지금 애매한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서 못 치고 나오고 떨어지는 바람에 코스피 지수도 못 치고 나온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이제 코스피 쪽이나 코스닥 쪽에 각각 대형주들이 그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많이 못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아무튼 못 치고 나오니까
지수도 살짝 여기서 버벅거리면서 약간 밀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도 보시면 똑같아요. 최근에 코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코스피보다. 근데 위치를 보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는 조금 올라온 것 같고 코스닥은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근데 위치를 잘 보시면 코스닥 6월 13일 날 첫 번째 음봉 나온 게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음봉 하단분까지 딱 온 다음에 여기서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은 언뜻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6월 13일 날 맞은 그 음봉 하단분까지 똑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명 키맞추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 흐름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저기 6월달하고 7월달에 지수 하락 많이 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무당이 되려고 하지 마라. 지수가 여기서 이제 이 정도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게 맞지만 여기서 바닥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엊그제였는지 내일 모레인지 우린 모른다. 그걸 맞춰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죠? 맞춘다고 해서 뭐 돈 줍니까 누가? 뭐 어디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뭐 황금 열쇠라도 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수 뭐 10번 맞히면 뭐라도 주는 게 있으면 맞추려고 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줘요. 나만 힘든 거지 그냥, 그죠? 여러분들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그 맞추지 말라고 이제 맞추지 마시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 못 감아 올리는 이유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못 치고 나가니까 약간 버벅거리는 거예요. 다른 대형주들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쉬어야 되는 자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 못 치고 나와서 약간 지수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오늘 저기 모르겠어요. 외국인이 좀 판 건 난 이해가 가는데 연기금 이 아저씨들은 좀 그렇다니까요. 삼성전자 보시면 연기금 아저씨들이 많이 팔았어요. 옆에 있으면 진짜 혼내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이 좀 팔았거든요. 외국인 나무를 많이 판 게 연기금 아저씨들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이 아저씨들도 많이 팔았고 합하면은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팔았어요. 외수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좀 꺾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아무튼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살짝 요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들고 있는 개미들 머리 아프겠죠. 입에서 진짜 이제 한평생 욕 한 번 안 해보셨던 분이 삼성전자 때문에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욕 있죠, 상욕. 상스러운 욕. 그런 욕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개인들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고해서 보세요. 지수가 약간 하락이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은 원래 꺾이는 자리가 맞고,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수가 어디로 갈지는 잘 몰라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좀 지수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죠? 개별주나 테마주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중소형주는 크게 안 빠졌어요. 반등이 세게 나온 것들이야 좀 많이 눌렸겠지만 반등이 이렇게 세게 안 나온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에 탄력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셔야지 무당처럼, 그죠? 지수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수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령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이유 때문에 또 무슨 테마주가 가요. LNG 재고 부족, 그러니까 뭐 지수가 좀 흔들리지만 테마주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 가서 뭐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그 양지사이죠, 양지사. 오늘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양지사 이게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낮았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어거지로 가더라고요. 삼성전자가 21선 게임에서 살짝 떨어지니까 양지사가 이제 거의 죽기일보 직전이었어요. 죽기일보 직전이었는데 살아났어요. 상한가 갔어요. 지난번에 여기 화살표 꽂힌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21선을 깨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버티다가 삼성전자 하락하니까 들더라고요. 양지사도 봐야 돼요. 우린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았는데 이게 좀 더 올라오는지 아닌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품절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게 양지사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지만 애매할 때, 지수나 이런 게 애매할 때 가는 게 양지사인데 품절주. 근데 이게 최근에 뭐 대형주도 잘 올라오고 테마주도 좀 올라오니까 떨어졌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오늘 3% 떨어졌거든요. 저쪽에 쭉 하락하니까 이게 다시 머리를 들어요. 네. 이건 제가 좀 더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거기서 치고 올라갔으면 편했는데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네. 지수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살면 돼요. 아셨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요번에 비 많이 왔죠. 특히 서울하고요, 경기도 쪽에, 그죠? 네. 비 많이 온다고 이민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강남 서초에 비가 많이 와서 뭐 떠나실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 네. 거기 떠나실 거예요? 그냥 사실 거잖아요. 외제차가 비에 다 잠겨서 너무 슬퍼요. 외제차 버리실 거예요? 어? 외제차 타고 다니신 분은 계속 타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똑같습니다. 네. 지수 조금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떠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치겠어. 네? 아셨죠?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엉덩이에 딱 붙이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온 이유는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대형주 저기 봅시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네?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알게 모르게 6월 여기 말에 저점 찍고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고생했는데. 네? 삼성 SDI도 7월 초에 저점 찍고 그래도 50만원 정도에서 60만원 정도까지 20% 올라왔어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생했는데. LG화학도 그죠? 네. 여기 저점 찍어 놓고 이것도 이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는 한 30% 올라왔어요. 좀 쉬어야죠. 한 달 동안 대형주가 30% 올라왔으면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여기도 나름대로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20% 되겠다, 그죠? 20%라도 올라왔다. LG 에너지 솔루션 애썼어요 이거. 35만원에서 45만원까지 한 30% 올라왔어요, 대충. 29%인데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대충 30%라고 하면 되지 뭘, 그죠? 네. 이거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라고 그랬더니 28.9%.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네. 그죠? 네. 이제 고생했으니까. 근데 오늘 내려오진 않았는데 좀 쉬어도 뭐라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못 올리고 이러는 바람에 베린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그래서 낮에 했던 시황인데 여기 라이브 회원들 죄송해요. 이거 저녁에도 얘기를 한번 해야 돼서. 네. 낮에 했던 얘기를 밤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는 해야 돼요. 네. 이럴 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지수거든요.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예. 근데 요게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어제 하락했어요. 예. 어제 급락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떨어진 거예요. 연기금 아저씨들도 많이 팔고. 이게 뭐냐면 떨어질 자리에서 좀 떨어진 거예요. 다 올라왔잖아요. 여기 메꿔 쓰니까 하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차트를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냥 뭐 반등이 좀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그죠? 여기까지 68,000원, 7만원 근처까지 올라온 다음에 살짝 떨어져야 되는데 반등이 세게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이게 여기에서 감아 올릴지 아니면 좀 더 떨어졌다가 올릴지 이건 세력맘이니까 미리 뭐 맞출 생각 하시거나 흔든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신경 쓴다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아셨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냥 튀어 오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누른다. 저번에 그런 비유 들었죠. 비 많이 오면은 부침개 구워 드시죠. 네. 부침개를 바삭하게 구워 먹으려면 뒤집개로 꾹 눌러주면은 그죠, 잘 익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를 세력들이 꼭 누른다고 칩시다. 네? 부침개 빈대떡 부칠 때처럼 그냥 꼭 누르는 거예요. 호떡 굴 때처럼 그냥 꾹 눌러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끝났나 해도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꾹 누르면 풍선 같은 거예요, 풍선. 풍선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이 팽창하죠. 그죠?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을 누르면 어딘가는 올라오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두는 부릅 두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뛰는 거예요. 똑같이 지진이 나도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내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전에 9.11 테러 터졌을 때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거꾸로 증권사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극소수긴 한데 뛰어갔어요. 왜 갔겠어요? 손절하러? 아니요. 네. 주식 사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날마다 지수 걱정하고 그죠?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지수가 약간 이제 걸리는 자리라서 눌리는 자리니까 감안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 흔들릴까봐 네, 걱정돼서 지금 시황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지수 얘기를 별로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자꾸 하거나 좀 길게 하잖아요. 네,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언제 뭐 지수 맞추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해드리잖아요. 솔직히 비관론자들보다 제가 지수가 좀 떨어질 거다 그거 더 잘 맞춰요. 방송 녹화 방송 하나도 안 지웠으니까 돌려서 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약간 눌릴 겁니다. 좀 떨어져요, 실제로. 네. 제가 맨날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네. 약간 눌릴 것 같으면 미리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얘기해드리잖아요. 네. 우왕청심화. 네. 네. 놀라지 마시라고. 녹화 방송 잘 보세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비관론자들하고 차이는 그 사람들 호들갑을 떠는 거고 저는 이제 걱정되니까 이제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흐름 잘 보세요. 야 여기 참 그 얘기 안 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눌리면 좋은 게 있잖아요. 뭐겠어요? 여태까지 지수를 끌어올린 게 대형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중소형주나 개별주 테마주는 뭐 했겠어요? 쳐다보고 있었겠죠. 우리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쵸? 네. 그러면 대형주가 눌리면 아까 그 LG화학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네이버, 카카오, 셀티리온 쭉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저기 좀 눌러주면은 이제 뭐가 가겠어요? 못 올라갔던 대형주나 아니면 그죠? 네. 중소형주나 개별주 테마주가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네. 개별주 테마주가 언제 제일 많이 가냐면 사람들이 절대 못 갈 거야. 지금 가겠어? 에휴. 뭐 이런 이제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 잘 간단 말이에요. 네. 그때 잘 간다고. 네. 그때 두 눈을 더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셨죠? 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제 그 안보 관련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 곡물, 에그플레이션, 뭐 러시아 푸틴 천연가스, 뭐 그죠? 이거 다 들어가요. 방산주까지. 이걸 총 망라할 수 있는 게 안보 관련주라서 오늘 요거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나이가 지금 한 50 이상이신 분들은 40대 초반이나 중반은 잘 모를 수 있고 네. 중반은 좀 알 수 있겠다. 네. 아무튼 50 넘으신 분들은 그거 아시죠? 옛날에 저기 간첩 신고는 몇 번이죠? 40대 초반들한테 그거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간첩 신고 올라오면 되냐고. 네. 119? 네. 119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간첩 신고 옛날에 언로 했어요. 네. 옛날에는 아무데나 해도 됐어요. 경찰서에 해도 됐고 네? 국정원에 전화해도 되고 옛날에 113인가 그러잖아요. 간첩 신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안보 관련주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 간첩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간첩이 그죠? 옛날처럼 이렇게 뭐 무장공비로 안 들어와요. 그죠? 네. 비행기 타고 들어와요. 아니면 인터넷에 보글보글하고 그죠? 네. 요즘에 간첩이 뭐 대놓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옛날에 이제 막 방공교육하고 그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이라고 그 아시죠? 교련. 네. 젊은 사람들 모르는데 고등학교 때 그 남자 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교련 수업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 베레모 같은 거 쓰고 막 가짜 총 들고서 막 제식 훈련하고 네. 그랬다니까요. 네. 교련 선생님이 그때 육사 출신 뭐 같은 선생님도 계셨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튼 이제 안보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제 국방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는데 총 세 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네. 당연히 국방이죠. 네.
방산주.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도 있는데 됐고, 네. 식량. 오늘은 이 세 가지 갖고 얘기해 볼게요. 에너지. 네. 세 가지인데 지금 이제 그 국방 관련주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북한이 있긴 한데 솔직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뭐 우리 보고 뭐 죽인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쳐도 주말 되면은 다 놀러 가시거든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주말 되면 다 놀러 가시잖아요. 서울을 포함해서 동두천 그 의정부 계시면 다 놀러 가잖아요. 네. 그렇죠? 다 놀러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서울에 사는 거 안 불안하냐고. 왜냐하면 북한군 쳐들어오면 금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무뎌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다 아시는 얘기인데 국방 관련된 거는 이제 전쟁의 위험보다는 이게 전쟁 위기가 실제로 지금은 큰 전쟁은 안 터지거든요. 아시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전쟁은 없어요. 뭐 베트남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제 미국이랑 이제 그 자유진영이랑 뭐 공산진영이랑 싸운 거죠, 그죠? 뭐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뭐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옛날 2차 세계대전처럼 막 직접적으로 강대국끼리 막 부딪히거나 그런 거 없다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국방 관련주들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개 다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국방 관련된 이제 이슈는 뭐냐면 그 저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지만 무기 판매.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얘기할게요. 무기 판매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휩싸인다기보다는 무기 판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무기는 요번에 방산주가 이제 하도 이제 저기 이슈가 돼서 그 뉴스가 많이 나와서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짧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미국 무기에 호환이 되는 게 우리나라 무기입니다. 미국 무기 시스템에 호환이 되는 게 우리나라 무기라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제 무기를 쓰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랑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군사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경험이 많다고요. 전쟁을 직접 치르진 않지만 경험이 많아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도 뭐 최첨단 무기를 잘 만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 육성을 많이 하고 화학 제품 그런 육성을 많이 했던 게 전쟁이 터지면 수시로 이제 수시란다. 전쟁이 터지면 그게 바로 방산 걸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개발을 많이 했다고요. 자동차하고 그때 화학 비료 공장 많이 만들었던 이유가 나중에 생화무기 만들 수 있는 걸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비료 공장이.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비만이 와서 반지하 문제 많이 됐죠. 반지하가 왜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은 반지하가 거의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반지하가 많았던 이유가 그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쟁 터지면요, 그죠? 도시에서 그 전쟁을 이렇게 전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반지하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우리나라 군인이 있다가 적군이 들어올 때 공격하기 좋은 거예요. 요새인 거예요, 요새. 참호, 방공호, 벙커죠, 벙커.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반지하 그걸 많이 내준 거예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게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 좋은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그거보다는 무기 판매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전쟁 위험은 높아질 거예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전 세계 전쟁 그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늘어날 겁니다. 요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죠? 네. 그 보세요. 유럽이 되게 웃긴 게 우리는 잘 사는 선진국들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유로존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가 딱 우크라이나 때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 보셨어요? 유럽이 우왕좌왕하잖아요.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덴마크 다 잘 사는 나라들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난리 나죠? 우왕좌왕하잖아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폴란드가 좀 지금은 경제가 좀 괜찮은가 봐요. 근데 또 폴란드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무기 많이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여기가. 독일도 막 난리가 나고, 네? 난리 났어요, 그쪽에.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대만도 그래서 그거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거고. 전 세계 그 남미 쪽 있죠, 남미도 보시면은 거기 우리나라 무기 쓰는데 꽤 있답니다. 그쪽도 콜롬비아 비롯해서 그 남미 쪽은 이런 얘기 드리면 도움이 되십니까? 되시면 이제 1번 찍어보시고,
그만할까요? 왜 졸고 있는 것 같지? 도움이 되세요? 네. 이게 도움 되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오늘 뭔 얘기 해드릴까 하다가 그래 오늘 요 얘기나 하자. 네. 왜냐면 식량 에너지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시간 좀 부족하면 내일 더 해드릴게요.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뭐 전세가 돌아가는 게 분위기 봐서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실제 우리 문자반 회원들이나 라이브 회원들도 잘 들어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쪽 관련된 종목도 계속 나갈 거니까. 네. 아무튼 이제 저기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아시는 네. 저기 어디야? 남미 쪽에 보시면요. 남미 쪽에 보면은 그 콜롬비아, 그 다음에 저기 동남아시아에 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중동 지역, 중동 뭐 터키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있죠. 유럽에도 우리나라 무기 현재 많이 쓰고 있어요. 필리핀도 그렇고 필리핀도 군함 수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만 수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괜찮네 그러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네? 총부터 시작해서 배, 잠수함, 그죠? 네, 전투기, 탱크 다 팔아요. 포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원래 무기 잘 만드는 나라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일본이었지. 임진왜란 때 생각해 보세요. 거긴 조총 들고 왔는데 우리는 저기 창이랑 활 들고 싸우다가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가 원래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일본은 이제 미국한테 한번 태평양 전쟁 때 들이댔다가 찍힌 거예요. 독일을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두겠어요? 또 전쟁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제 일본이 원래 정밀기계나 그런 거를 되게 잘 만드는 나라였는데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보다 항공모함을 더 잘 만들었었답니다. 독일 옛날에 비스마르크인가? 네. 그건 저기 그것도 되게 큰 군함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잘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기술을 못 쓰잖아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때 두 나라 다 그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배워서 아무튼 이제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사일, 어뢰 이것도 잘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거는 미제는 비싸니까. 미국의 진짜 좋은 무기는 미국에서 안 팔거든요. 팔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거 쓰는 거예요. 네. 현대차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차. 현대차가 처음에 이제 뭐 폰이나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자동차. 폰이 스텔라 그죠?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삼성도 이제 좀 가전제품 싸구려 만들다가 지금 어때요? 전 세계 브랜드 1위 아닙니까? 현대차도 해외 나가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무기도 처음에는 이제 좀 그랬다가 지금은 잘 만드는 거예요. 명품급을 만드는 거죠. 근데 가격은 싸고 AS 잘 되고 주문하면 바로바로 오고. 우리가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주문하면 날짜 맞춰주는 것도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많이 팔아요.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서 이제 러시아 적대국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 수입을 잘 안 합니다. 그 미제 무기를 써야 되는데 그거 호환되면서 싸고 품질 좋은 게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산주는 안보 관련주는 이제 폭넓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무기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남미 얘기를 좀 했는데 남미 쪽이 지금 좌파 정권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좌파. 예. 콜롬비아도 그리고 뭐 핑크벨트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 핑크벨트가 뭐더라 하여튼 뭐 좌파들이 정권을 많이 잡아요. 남미 쪽이. 네.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전쟁, 분쟁,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요. 좌파가 정권 잡으면 난리 난다니까요. 네. 그 이제 그 진압한다고 또 무기나 이런 걸 또 구입할 거 아니에요. 네? 민족주의 그러면서 이제 또 옆에 나라랑 전쟁할 수도 있고, 그죠?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무기 쓸 일이 많아지겠죠. 네. 콜롬비아도 우리나라 무기 써요. 그게 저기 뭐야 마약으로 유명한데. 네. 근데 거기도 지금 좌파 대통령이 됐거든요. 반군 출신. 거기도 시끄러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두루두루 이제 방산주를 좋게 보시고. 지금 방산주는 어제 얘기드렸지만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은 과열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방산 테마주가 대형주부터 갔으니까 대형주가 과열되면 네,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겠죠. 네, 참고를 알아두시면 돼요. 저희 방은 이제 중형주도 하나 사놨고 소형주도 좀 사놓은 게 있어요. 방산주. 네, 종목은 노코멘트.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주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넘어가죠. 이제 식량 얘기해 볼게요. 네. 식량하고 에너지를 묶어서 얘기하죠. 네. 식량하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불리는 이제 CPI를 발표를 할 건데, 요게 예상보다는 좀 이렇게 예상치가 좀 낮게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제 유가도 좀 떨어지고 곡물가도 떨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 CPI도 좀 낮게 나올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둔화된 게 맞습니다. 네, 둔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우리 차트 많이 보시니까 차트로 얘기하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살짝 둔화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식량이랑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물가가 계속 높이 떠 있을 거예요. 제가 인플레이션 수요주 끝났다는 얘기 끝났다라는 얘기 안 하죠, 그죠? 안 끝났다, 그죠? 네. 그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물가가 이 정도 그냥 떠 있게끔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다니까요. 인플레이션 수요주 들고 있는 분들은 혹시 비싸게 사서 고생하고 있다 어지간하면 들고 계세요. 네. 뉴스 보면서 또 괴로워하지 마시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주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 러시아 얘기 나오면 천연가스, 그죠? 천연가스 가격 폭등하니까 푸틴이 계속 이거 갖고 장난을 칠 거예요.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과 권력이에요. 네.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은 계속 이거 갖고 할 겁니다. 천연가스 밸브를 붙잡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네, 유럽 국가들을 괴롭히겠죠. 그 미국이 뒤에서 웃겠죠. 자기들도 천연가스 많이 파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번다. 네. 미국도 러시아도, 그죠? 원래 독일도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면 그 가스관이 독일을 지나가거든요. 독일이 되게 힘들다고 그러죠. 돈 남는 거 있어요. 그런 뉴스 안 나오죠. 그 가스관이 원래 하나가 독일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거를 승인을 안 해줬어요. 미국이 압박해서 독일이 승인 안 해줘서 그것 때문에 전쟁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일이 이렇게 번진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가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개통을 1년 넘게 안 해주겠다가 결국에 안 해주니까 푸틴 아저씨가 뚜껑 열려서 전쟁이 일으킨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푸틴도 돈 벌고 미국도 돈 벌고 그 가스관이 지나가면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그거만큼 그 마진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일도 돈 번다니까요. 물론 피해도 입지만 돈도 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식량 가격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옛날처럼 뭐 그 벼농사 짓고 밀농사 질 때 사람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를 쓰고 하니까, 그죠?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 운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운반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식량도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가격이.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소리 했어요. 앞으로 식량 위기 올 수 있다고. 졸다가 그런 얘기 했는지 뭐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 소리 했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내일부터 조정원에 또 그러지 좀 마세요. 근데 무슨 얘기 하기가 무서워요. 뭐 조금만 좋게 얘기하면 그 다음날 가서 바로 사시고, 조금만 안 좋게 얘기하면 그 다음날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식량 많이 나오거든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식량이 남아 들어와서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직접 농사 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과 농사나 배 농사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짓잖아요. 근데 특히 복숭아 같은 거, 네. 약간 이제 표면에 약간 점 찍히거나 그러면은 그거 상품으로 안 나가요. 버리든지 주스 만들든지 거의 다 버려요. 네. 그런 거 되게 많다니까요. 남아 돌아요, 실제로는. 남아 도는데 그다 버리거나 뭐 그런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 식량하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냐면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급망을 틀어지고서 공급망 교란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올라간 게 맞는데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가 갑자기 왜 그렇게 모자랄까요? 평상시엔 잘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모자라대요. 그것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세상 시끄럽게 하더니 갑자기 뭐 반도체가 부족하대요. 자동차 주문하면 1년 이상 걸리고. 예? 근데 그거 아세요? 반도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컴퓨터는 주문하면 바로 되는 거? 저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네.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은 주문하면 바로 됩니다. 근데 왜 자동차만 그럽니까? 예? 왜 자동차만 그러냐고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것만 모자랄 수도 있지만, 왜 컴퓨터나 PC나 TV나 전화기는 남아 도는데 재고가 많아서 난리치면서 왜 자동차만 그러냐고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시고, 안 이상하세요? 의심을 한 번씩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화기 주문하면 뭐 휴대폰 살 때 1년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재고가 남아돌지. 음? 물론 자동차에 또 얘기들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따질 건 아니고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급망 이제 그러더니 이제 그건 이제 비싼 제품이고, 그죠? 네. 중국은 이제 싼 물건 만드는데, 중국은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현대한테 얘기했지만 갑자기 뭐 코로나 제로 코로나 한다고 인구도 뭐 저기 뭐 한 2,000명, 3,000명, 10,000명 사는 어디 저기 어디야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도 아니고, 그죠? 인구 제일 많은데 잘 씻지도 않으면서 중국이 제일 안 씻어요. 더러워 죽겠어 진짜. 근데 잘 씻지도 않고 사람도 많고 막 그런데 거기서 제로 코로나 한다고, 그죠? 네, 봉쇄하고 난리를 지게. 그것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인천, 부산 정도 되는 데를. 그러니까 상하이 뭐 그죠? 네, 봉쇄시켜놓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부산이나 인천을 그냥 봉쇄시켜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야 중국 근처 여기 앞바다에 컨테이너선이나 배들이 그렇게 많이 떠 있대요. 물건을 실으러 왔고 또 내리러 왔는데 봉쇄시켜 놓으니까 물건을 내리지도 못하고 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뭐냐면 못 만드는 이유가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러시아는 이제 가스, 곡물, 그죠? 네, 그쪽을 건드려 놨고 각자 담당이 있는 거죠. 미국은 미국대로, 그죠? 네, 반도체 이거 갖고 막 지금 뭐라고 하고 있고, 네. 중국은요 저가 제품, 부품 이거 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지고. 유럽은 이제 그 뭐예요? 코로나 때 이제 직원들 잔뜩 잘라나갖고 이제 비행기, 그죠? 네, 그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죠? 네. 비행기 그 항공 대란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엉망. 자, 엉망을 만들어놨는데 돈을 누가 버냐 이거예요. 식량하고 에너지 쪽에 돈을 많이 벌거든요. 돈을 누가 벌어요? 누가 버냐고요. 여러분들 빼고, 그죠? 네. 돈을 다 버는 거예요. 누가. 그 물건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팔 수 있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력자, 그리고 유통업자. 요 사람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 나라의 권력자의 권력은 더 강해지겠죠. 그죠? 네.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유럽은 빼고 미국이랑 러시아, 중국은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나라가 지금 힘들거든요. 힘들면 누구한테 의지해요? 예, 권력자한테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져갖고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힘드니까 나라를 의지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 쪽, 일본이랑 우리나라하고 대만 이쪽이 더 그래요. 네. 그런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식량하고 에너지가 나중에 이게 없어서 물가가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있는데 유통이 잘 안 돼서 조달이 잘 안 돼갖고 물가가 계속 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가 망하나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라니까요. 망하지 않게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라는 가게 해줘요. 대신에 비싸게. 예? 비싸게.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그 뭐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대기업들끼리 아니면 건설사들끼리 짜고 했나 담합했는지 보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담합이에요.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전 세계 나라 대통령끼리 서로 친하다고. 친해요. 응? 친하다니까. 대부분 친해요. 같이 모이면 가서 밥 먹고 막 그러잖아.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접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친하다니까 서로. 겉으로 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아요. 막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랑 막 싸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권력자들끼리는 그래요. 아무튼 네, 담합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제가 책을 쓰죠. 뭐로 유튜브 하고 여기 사이트에서 방송 열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네. 주식 얘기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고 종목을 봐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보 관련주가 이 세 개가 다 중요해요. 에너지, 식량, 방산. 근데 방산 기술은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좋거든요. 이건 파는 거고. 식량이나 에너지는 우리는 자금률이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량은요, 우리나라 자금률이 20%가 안 돼요. 만약에 저기 식량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한 달 정도 지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진짜라니. 네. 중국한테 들어오는 거는 싸구려만 들어오는 거고 뭐 중국 아니어도 저기 돼요. 딴 데서 많이 들어오는데 식량이랑 에너지 가지고 지금 앞으로 많이 이제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미국 동맹이니까 좀 그늘에서 좀 편하게 사는 것 뿐이고요. 중국을 잘 보시면 돼요. 중국이 시진핑이 정권 잡고 나서 했던 게 뭐예요? 1대1로죠. 그 다음에 항공모함, 예? 저기 러시아에서 사온 거 갖고 막 하고 뭐 하나 더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그냥 고물이에요, 그거. 응? 그리고 대만 위협하고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굴기 뭐 막 이렇게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걸 했잖아요, 그죠? 그 왜 했는 줄 아세요? 1대1로를 왜 했겠어요? 1대1로가 뭐냐면 석유를 들여올 수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 있죠. 들여올 수 있는 그 통로를 뚫으려고 했던 거예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이나 그쪽에서 이제 곡물 곡창지대가 많으니까 그런 거 수입해다 쓰면 되거든요. 미국이나 저기 멀리 저 브라질이나 남미에서 안 써도 되니까 그쪽 거 있는 거 들어오면 되니까 1대1로 했던 거 옛날 실크로드처럼.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 이해 가세요? 그거잖아요, 그게 1대1로가. 네? 에너지하고 뭐 식량 들어오려고. 그리고 자기들 물건 그쪽으로 직접 팔으려고. 바다 안 통하고. 네. 근데 이제 바다로도 이제 물건을 들여와야 되니까 항공모함을 어서 거지 같은 죄송합니다. 네, 어서 그냥 너덜너덜한 거 폐차 직전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하나 또 자기들 기술을 만들어 엉망인 거 하나 만들어서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대만을 침공하려고 우리나라 침공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자기네 바다 보호하려고 내수용 방어용 네. 그 두 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왜 그러겠어요? 그 앞바다로 이제 남중국해로 해서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거 들어오니까 가스 들어오니까 대만을 왜 먹으려고 하겠어요? 네? 그 지나가는 사람들 괴롭히려고. 대만 거기 항로 막으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네. 그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네? 미국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1대1로 완전히 그건 1대1로 끝난 거예요. 전 정부에서 1대1로 같이 하자고 막 그랬었죠. 전 정권에서.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1대1로 저기 이거 망했다니까. 이거 망한 거예요. 1대1로가 성공하려면 이란이랑 어디에요? 뭐 아프가니스탄 거기를 이제 중국이 좀 장악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미국이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철수했죠 작년에. 네. 중국이 엉망됐다니까. 그래서 네. 자기네 그 기름이나 이런 게 지나가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유럽 어디였죠? 중국에서 왼쪽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란 지나서 막 러시아랑 유럽으로 닿아야 되는데 거기에 송유관이나 이런 가스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미국이.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같으면 그 송유관 같은 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맨날 그 땅 주인이 바뀌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망하게 해놨다니까요. 망하게 해놨어요. 네. 항공모함 네. 만들면 뭐예요? 고물인데 그거. 네? 대만을 삼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가만히 있어요? 난리를지기잖아요. 네. 해봐 어디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여기는 이제 남중국해는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맨날 미군이랑 영국 군함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잘 모르셔서 그렇지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네. 중국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응?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중국이 뭐 한 거냐면 네, 국방, 식량, 에너지 이 안보를 다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예? 하나도 안 된 거라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미국이 그 중국의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죠? 네, 다 부숴버린 거예요. 네. 나는 그때 중국이 뭐 위안화를 앞으로 이제 달러보다 더 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네. 그런 얘기해갖고 죽다 살았잖아요, 지금. 네. 그 등소평 아시죠? 등소평. 등소평이 죽을 때 죽기 전에 유언이 그거였다면서요. 네.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절대 미국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라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등소평. 중국의 경제를 일으킨 게 등소평인데 등소평이 죽을 때 유언이 그거였대. 미국이랑 절대 싸우지 말라고. 근데 시진핑 저 아저씨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죄송하지만 미친 겁니다. 어? 그 옛날에 G2 있죠 G2. G2. 그거 누가 얘기 먼저 했는 줄 아세요? 중국이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먼저 얘기했어요. 중국을 G2라고 띄웠거든요. 네. 잘 들으세요. 네, 그 중국이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이 처음에 그렇게 해갖고 중국을 붕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꽃뱀이 그 어떤 이제 그 순둥이 같은 아저씨들 그죠? 네. 네. 그런 분들 저기 사기칠 때 이렇게 붕 띄운 다음에 이제 사기치는 것처럼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해놨어요. 붕 띄워놓고 자기들이 진짜 G2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도 어쩌고 뭐 실고 1대1로도 어쩌고 뭐 군사도 어쩌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중국이 뭐 이것저것 뭐 비행기 만들고 뭐 배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항공모함 만들고. 보시라니까요. 그 화웨이에서 그죠? 미국이 구글 이메일, 구글 지메일도 못 쓰게 하고 반도체도 못 쓰게 하고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죠? 예? 휴대폰도 하나 옳게 못 만드는 게 중국인데 껍데기 요란하게 방산복이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지? 휴대폰도 옳게 못 만들잖아요.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근데 무슨 저기 뭐야 전투기나 그런 건 좋겠냐고요. 껍데기만 그럴싸하지. 그죠? 이게 중국의 현실이냐? 그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네, 결론이 뭐예요? 네, 우리나라 무기 많이 팔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기를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팔면 우리나라 1년 국민들이 내는 그 기업체에서 내는 세금보다 무기 팔아서 버는 돈이 훨씬 많다고. 네. 그죠? 네. 그리고 무기를 이렇게 많이 팔면 그죠? 한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거든요. 이거는 그죠? 네. 계속 그 무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위상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죠? 우리나라에 뭐 식량이나 에너지 이런 거 안 나오지만 네. 좋은 제품들 많이 팔지 않습니까? 가전제품도 그렇고 이제 방산까지. 네. 뭐 K-팝 이런 것도 뭐 그런 거보다는 그죠? 네. 무기 파는 게 훨씬 남는 겁니다. BTS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BTS보다 네. 탱크랑 미사일 파는 게 훨씬 돈 많이 남습니다. 네. 그게 국기 성향이고. 그래서 식량하고 벌써 9시가 다 됐네요. 네. 식량하고 에너지 관련주들을 앞으로 잘 보시고 공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산주도 너무 짧게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랑 독일이 못하는 거를 우리나라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도 지금 중국 거 쓰면은 뭐 미국에서 못 판다 그러죠. 누가 돈 벌겠어요?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예요. 돈 많이 번다니까 앞으로. 네, 배터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IT 그죠? 네. 디지털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디지털화가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미국이 중국 거 쓰게 해주겠어요? 우리나라 거 쓰지. 디지털화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디지털화가 더 잘 돼 있어요. 스마트폰, 인터넷 다 돼 있고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표준이나 국제 그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IT면 IT, 방산 뭐 이런 것 쪽에서 이제 에너지도 솔직히 그 정유 이런 거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화학 제품 잘 만들고, 그죠? 네. 손재주도 있고 네. 잘한다니까 그런 거. 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돈 벌 기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21선 깨고 하락하는 바람에 그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고 막 그러는 바람에 지수가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제부터 해드렸고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딴 거 갖고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드린 거 안보 관련주 이걸 얘기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 뭐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식량이랑 에너지가 그거니까, 그죠? 네, 주가가 주가란다. 그 곡물가나 에너지가가 옛날처럼 이렇게 확 떨어지진 않아요. 예, 떠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둔화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테마주들이 또 갈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잘 보시면은 식량이랑 에너지 관련된 테마주들이 살아있습니다. 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제가 최근에 뭐 그런 얘기 해드렸죠. 월요일 날인가? 네. 잘 찾아보시라고. 정책주도 마찬가지고. 예, 이 친구들 안 떨어집니다. 매진 엄청나게 잘 되는 거 맞고요. 네.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이제 많이 사놨고. 아셨죠? 예, 예. 그래서 그쪽 관련된 테마주들 잘 체크하시고 보시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네. 그냥 단기 재료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당분간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고물가에서 살게 돼요. 고물가에서. 고물가.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셔야죠. 대부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 가장이시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랑도 같이 또 잘 사시는 또 그 여기 부인들 많으시거든요, 그죠? 네. 아니면 이제 은퇴하신 은퇴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고물가를 견뎌내려면 시장 평균보다 수익을 좀 더 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 수혜를 있는 나라가 실제로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누군가는 이제 세상 힘들어지는 거라 그러면서 도망치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머리를 쓰겠죠. 예. 그러니까 머리는 오늘 뭐 살까요? 이거 샀는데 팔을까요 말까요? 더 살까요? 팔았는데 다시 사도 될까요? 이게 잔머리고요. 큰 돈 버시려면 큰 머리 굴리셔야 돼요. 네. 큰 머리를 쓰시라고 도움되시라고 이런 얘기 해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아무튼 생각을 잘 해보세요. 네? 이게 뭐 1년 뒤에 2년 뒤에 갈 것 같으면 1년이나 2년 뒤에 얘기 들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도움이 좀 되셨거나 이해가 좀 되신 분들은 저기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또 뒤에 김 실장이 방송하시니까 네. 정리해야죠 이제. 네. 아무튼 저기 나쁜 생각들 많이 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아셨죠? 네. 비 많이 오는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네. 운전도 조심하시고 네. 어디 잘 외출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요즘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정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지수가 좀 흔들린다고 해서 마음 쓰지 마시고 아셨죠? 네. 돈이 어디가 있나 이렇게 뚫어져가 보세요. 대형주가 누르면 개별주 테마주 올라갈 수 있어요. 기회잖아요, 그죠?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김 실장님 방송 들어가시고요. 예, 김 실장님 방송도 안내 안 했구나. 네, 여기 김 실장님 오늘 저기 사우디 정상회담 수혜주 하신답니다. 좋아요. 네? 친환경 관련주, 건설, 원자력, 폐배터리. 네, 저도 2차 전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네, 한번 들어가서 꼭 보시죠. 네? 사우디 정상회담 수혜주. 이거 안 보시고 후회할 걸요? 난 얘기했어요. 네. 제가 김 실장님을 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우디 정상회담 수혜주 이거 안 보시면 후회할 거라고요. 네. 왠 줄 아세요? 네. 윤석열 정부 정책주가 이걸로 변신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